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디슨 EV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3월 달에 상장 폐지 시즌 이야기가 원래 돌았었죠. 그래서 매출이 좋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먼저 알아봤을 거예요. 사실 에디슨 EV는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이거는 매수를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주식은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승. 그 뒤가 절대로 좋게 안 끝나요. 신라젠도 그렇고 네이처셀도 그렇고 과거에 HLB도 그렇고 그리고 신풍제약도 그렇고 그 외에 시장에서 정말 일어나기 힘든 급등이 나왔던 주식들은 대부분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주식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그 금강원이라는 것도 다 시스템이나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일이잖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판단하고 뭐 보류하고 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사실 법이라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검사나 변호사나 뭐 이것저것 많이 자료를 준비해도 실제로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결을 맡은 사람이 이제 재판관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패라는 것도요. 회사마다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좀 보일 때가 있고 또는 의지가 없는 회사가 있어요. 의지가 없고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런 회사는 경고를 몇 번 주다가 정 안 되면 이제 상장 폐지로 가는 거죠. 근데 매출은 잘 안 나오지만 회사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뭔가 계획을 잡고 어디서 돈을 융통할 계획도 있고 어디 투자할 계획도 있고 투자 받을 사람 약속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라는 게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상패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유예를 주고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전하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예측해서 이건 어떻게 될 거다, 이건 저렇게 될 거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매출이죠. 기본적으로 돈을 버냐 못 버냐. 지속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투자하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할 뿐더러 그 회사가 이 코스닥에 상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 관련된 회사들은 다르죠. 공장이 있고 사람들 인력이 있고 생산 기반 시설이 있고 수주도 받는데 매출이 계속 못 나온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시세가 나오면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아무래도요. 자, 그냥 옆으로 가는 회사보다 대시세가 나왔다는 건 시장에 주목을 받았겠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여기까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까요? 원망이 있겠죠. 원망과 시장 불신 이런 게 쌓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더더욱더 금강원에서 이거를 때리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이 쌓여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조사를 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젠이 그냥 크게 급등하지도 않고요. 옆으로 계속 갔어요. 적당히 올랐다가 적당히 내렸다가. 이거 조사하겠습니까? 크게 올랐으니까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된 거고 투자자들이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동의가 일어났을 때 여론이 조성이 됐을 때 그때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인력을 투입시켜서 각 회사를 다 조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마찬가지죠. 회사들도 100%다 경영함에 있어서 금강원의 기준에 다 맞출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실수할 수 있고 누락할 수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NC소프트도 문제 걸고 넘어지니까 얼마든지 문제 나오잖아요. 확률형 게임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또 셀트리온 제약도 얼마든지 문제를 걸 수 있잖아요. 분식회계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문제 얼마든지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강원에서 마음 먹고 조사하면 문제가 안 터질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원성과 원망이 들립니다. 시장이 주목도 받았고요. 그러면 회사 금강원 입장에서 이 회사를 주목하고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른 회사가 문제가 생기고 금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안 좋은 경우에는 저 신라젠처럼 거래 정지까지 가는 그런 절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조건요, 여러분께서는요, 대시세가 나온 건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대시세가 나왔다가 이렇게 쭉 가라앉는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노리는 거지 이걸 가치 투자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신풍제약이라든지 또는 뭐 XX바이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조심하시고 자제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에디슨 EV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조사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입니다. 또 하나 팁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대시세가 나오고 시장에서 뜨거웠던 주식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 부분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 상황에서 시가총액은 의미 없습니다. 시가총액은요, 얘가 원래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여기가 정상적인 시가총액 가격이에요. 지금은 이때가 1,000원대였으니까 지금 얼마인가요? 2만원대죠. 그러면 20배가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지금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거품이 껴서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부풀어진 거지 원래 시가총액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뭐 1조인데 그래도 6천억인데 뭐 문제 생기겠어? 그렇게 주식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대시세가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안 오르고 주가가 거래정지 먹은 차트 예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세우글로벌 제가 차트를 켰는데 그런 경우는 거래정지 먹고 풀리고 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문제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저의 판단으로는요, 세력이 아직 크게 해먹지 않았으면 나중에 해먹기 위해서 풀어놓는다.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우글로벌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정치 테마주로 한번 엮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급등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지 않게 거래정지 먹고 풀리고 다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걸렸다가 다시 풀리고 관리 종목 됐다가 다시 정상화돼서 회사가 다시 경영이 좋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고요. 에디슨 EV라든지 뭐 S맥이라든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매수하실 때요, 이런 것도 팁이 됩니다. 그 섹터라고 하죠. 섹터에 포함돼서 같이 올랐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섹터에 포함됐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같이 올랐던 애들이 있습니다. 이 상승이요, 세력이 올리는 거긴 하지만 세력들도 분명한 어떤 근거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거라는 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렸죠. 이제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진실과 거짓을 섞으면요 더 강해집니다. 근데 거짓말만 섞으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모멘텀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섹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힘있게 올랐던 주식들은 어지간하면은 상패 안 당합니다. 제 경험상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이제 회사가 실체나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래정지나 이런 거를 당하는 회사들을 보시면요, 섹터에 포함되기보다 이제 독자적으로 회사가 동떨어져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세력이 좀 덜 건드리는 주식을 건드려서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에디슨 EV 전 문제가 그래도 잘 풀리길 바라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개미 꼬시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냈는데 일단 앞으로의 전개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하시고 마무리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